어렸을 때 국회의사당 아래 태권브이 같은 로봇이 숨겨져 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위기가 닥치면 국회의사당 뚜껑이 열리며 짜잔! 하고 등장한다는 전설. 근데 실제로 국회의사당 앞 혜태상 아래에는 와인 72병이 묻혀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잠시 뒤에 함께 알아보도록 하고요. 요즘 와인은 주류 전문점, 대형마트, 편의점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을 만큼 대중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데요. 근데 혹시 와인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게 언제부터였는지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한국 와인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와인의 주재료가 포도잖아요.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첫 포도 재배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해요. 하지만 재밌게도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와인을 접한 기록은 남아있는데요. 조선시대 편찬된 고려사에 따르면 중국 원제가 고려 충렬왕에게 포도주를 보내왔다는 기록이 남아있고요. 또한 인조시대 대일통신부사 김세렴의 해사록에 따르면 서구식 레드와인을 대마도에서 대마도주와 마셨다고 해요. 그리고 네덜란드 선원이었던 핸드릭 하멜이 제주도에 표류하고 조선에서 13년 동안 머물며 쓴 하멜 표류기에서 와인이 등장합니다. 조선의 지휘관은 우리에게 술을 한 잔씩 주었고 죽을 쑤어 대접해 주었다. 밤례로 은잔에 레드와인을 따라주니 조선의 관원들은 우리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며 텐트까지 바래다 주었다. 이후 고종 3년 독일인 상인 오펠트가 쇄국 정책을 뚫고 레드와인과 샴페인, 양주를 우리나라에 밀반입하였는데 오펠트는 조선인들은 샴페인과 체리 브랜드, 백포도주와 여러 브랜디를 좋아한다. 다만 적포도주는 떫은 맛 때문에 좋아하지 않았다 라고 회고했다고 해요. 1908년 뚝섬 원예 모범장이 설립되고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종 포도인 레드 워싱턴 포도로 본격적인 시험 양조가 시작되었는데요. 그러다 1965년 우리나라 주류에 큰 전환점을 맞는 계기가 생기게 돼요. 바로 양곡관리법인데요. 전쟁 후 쌀이 부족해지자 곡물을 아낀다는 명분으로 쌀로 술을 빚지 못하게 한 것이죠. 이때 우리나라에 대대로 내려온 전통주, 증류식 소주의 비법이 많이 끊기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나 양곡관리법으로 인해 쌀로 술을 빚지 못하게 되었지만 과일을 이용한 주류 제조는 허가되었기 때문에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과실주가 등장하게 됩니다. 1969년 국내 기업에서 사과로 만든 애플와인 파라다이스가 등장하게 되고요. 이때부터 경양식 레스토랑에서 이 술을 마시는 문화가 생겨났다고 하네요. 그렇게 경양식이 대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도 끌고 정부에서도 과실주를 장려하니 드디어 대기업들이 와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1974년 제과업체인 혜태에서 최초의 포도로 만든 와인인 노블 와인을 출시합니다. 혹시 아까 영상 처음에 혜태상 아래에 묻혀있는 와인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1975년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만들어졌을 때 정부는 본청 건물 앞에 2마리의 혜태상을 놓기로 계획합니다. 혜태가 화재를 예방해준다는 속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예산이 부족했던 정부는 혜태상을 대신 세워줄 기업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 때마침 기업 이름이 혜태인 기업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국회의사당 앞에 암수 한 쌍의 혜태상을 기증한 혜태기업은 기념으로 혜태상 아래에 땅을 파고 자사에서 만든 노블와인 36병을 각각의 돌상 아래에 넣은 뒤 봉인하게 됩니다. 이 와인들은 혜태상을 세운 지 100년이 지난 2075년에 개봉하기로 계획했다고 하네요. 그 후로 마주앙, 샤토 몽블르, 두리랑, 그랑주와 같은 국내 와인들이 쏟아져 나오며 우리나라 와인 제조의 전성시대를 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주류 소입 통제가 풀리며 각종 수입 와인들이 국내에 진출하게 되는데요. 역사, 품종, 환경 등 모든 면에서 월등한 수입 와인을 국내 와인이 이겨내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초기 와인 생산 업체들에게 일종의 보상으로 와인 수입권을 주게 되는데요. 이를 계기로 다양한 수입 와인들이 국내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국내 와인 시장은 꾸준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1992년 국내 최초의 와인 전문샵이자 와인바인 더 젤이 이태원에 문을 열게 되고 1996년 제1회 한국 소믈리에 대회가 시작되는 등 와인과 대중 사이의 접점이 늘어나면서 와인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높아졌는데요. 1990년 후반부터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인터넷의 발달과 휴대폰의 발전으로 개개인 간의 교류가 훨씬 쉬워지게 됐는데요. 이때 새롭게 등장한 와인21.com, 베스트 와인과 같은 사이트들이 다양한 와인 칼럼 및 유용한 와인 관련 정보를 소개하면서
동호인, 애호가의 모임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고 해요. 2000년에 들어서서는 드디어 와인 산업의 인재를 육성하려는 조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논현동에 우리나라 최초의 정식 와인 아카데미인 서울 와인스쿨이 설립됩니다. 그 밖에도 중앙대학교, 연세대학교, 세종대학교 등의 산업교육원이나 대학원, 사회교육원에서 와인 전문가 과정이 개설되고요. 르서울, 와이니즈, 와인앤시티 등 와인 전문 잡지와 함께 와인 칼럼니스트도 등장하게 되죠. 이후로 청담동, 강남, 홍대 등 각 지역에서 와인바가 생겨나면서 그야말로 한국 와인 시장은 일종의 르네상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국내 시장의 와인 수요가 증가하자 2004년 보르도 그랑크리 협회 내한을 시작으로 나파밸리 양조장 협회, 그란디 마르키, 캘리포니아 와인 협회 등 해외 유명 와인 단체의 방한들이 이어지게 되고요. 2007년 와인 수입액이 약 1억 5,100만 달러에 달하면서 한국 와인 시장은 정점을 찍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신세계 L&B, LG 트윈와인 등 유수의 대기업이 와인 산업에 진출하게 되는데요. 특히 2009년 신세계 L&B가 6,900원에 선보인 G7은 10여 년간 800만 병 넘게 팔리며 와인의 대중화를 이끌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2009년엔 세계 경제 위기 영향으로 국내 전체 소비의 감소를 감안한 와인 업계는 할인 프로모션 정책을 통해 가격을 낮춘 와인을 빠르게 확산시키는데요. 이를 계기로 그간 가격 부담으로 와인을 접하지 못했던 일반 소비자도 와인을 찾게 되면서 비로소 진정한 와인 대중화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자, 어떠셨나요? 이제는 백화점, 마트, 주류 전문점, 심지어 편의점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와인을 구매할 수 있고 아메리카노 한 잔 가격인 4,900원으로 와인 한 병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찾아왔는데요. 실제로 신세계 L&B에서 4,900원 와인으로 유명한 도스코파스 와인은 출시 4개월 만에 100만 병이나 팔려 국내 기준 최단기간 밀리언셀러 와인이라고 하네요. 도스코파스 와인은 가까운 이마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 오늘 저녁 퇴근하고 간단한 와인 한 잔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밖에도 좋은 와인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와인앤모어인데요. 와인앤모어는 미국의 유명한 주류 전문점들의 영감을 받아 국내에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파주,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에 리커앤비버리지라는 이름으로 오픈하여 2016년 7월 UN 빌리지 앞에 와인앤모어라는 이름을 최초로 사용했다고 해요. 그 뒤로 주류 전문점 중 가장 다양한 구색을 갖춘 청담점, 판교점, 고양점 등 여러 매장이 오픈하면서 2020년 1월 기준 총 36개의 점포가 국내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와인앤모어는 365일 합리적인 가격과 전문성을 갖춘 직원들이 상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와인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도 딱 맞는 와인을 고를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고 해요. 아직 와인이 익숙하지 않은 분이라면 와인앤모어를 방문해 보시는 것을 꼭 추천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시간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와인 인문학 이야기로 돌아올 예정이니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